은호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양어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잠시 놀랐지만 크게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파문은 일었으나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큰 마찰 없이 살아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게 된 뒤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의 글씨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커피 머신의 소리를 확인하며 안정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늘 일정한 미소와 단정한 말투로 응대했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정직한 삶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는데요. 반면 동생 지강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입양 사실을 한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속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외면당했다고 느꼈고 부모의 사랑도 기회도 지원도 모두 누나에게 빼앗겼다고 믿었습니다. 은호가 어릴 적부터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을 다녔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집안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강호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누나가 집안에 들어와서 불운이 시작됐다라는 왜곡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누나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고 은호를 향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다툼은 거칠어졌고 결국 집을 뛰쳐나가며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집을 떠난 강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기보다 누나가 편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점점 억울함이 커졌고 그 억울함은 집요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강호는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가게에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 가게는 은호가 고생하며 모은 돈을 보태어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강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명분으로 가게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동시에 은호의 예금 통장도 빼앗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늦은 밤 은호가 카페를 정리하고 있을 때마다 강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게 명예 바꿔. 내 돈도 내 거야. 짧고 무례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동음이 반복될 때마다 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가게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서 모자를 눌러쓰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지요. 은호가 다가가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 아직도 버티고 있어? 강호야, 이제 그만해. 그만은 무슨. 가게, 이번 주 안에 내 앞으로 바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기록장의 날짜와 시간, 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묵묵히 버티려 하지만 강호는 점점 더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균열은 머지않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온재단의 이사장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고 기부 행사에서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품격 있는 태도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성이는 사랑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만난 남자는 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였고 그녀는 흔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속은 부실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무책임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날 고성이는 어린 은호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차갑고도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호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낼 힘도 키울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날 고성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아원 원장에게 아이를 넘겼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성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현 남편은 회사의 회장이었고 그녀는 다시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은호의 존재를 철저히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녀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늘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 존경받는 아내라고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병든 몸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눈이 퀭했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희, 나 이제 오래 못 버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 남편에게 다 말해줄 수도 있어. 내가 은호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 고성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혹한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은호를 찾아와라. 은호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으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은호를 통해 그녀를 흔들고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한때 외면했던 아이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들에게 과거가 알려진다면 그녀의 모든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사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은호는 카페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얼굴에 예전 내 모습이 남아있네. 그녀의 눈가에는 순간적으로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야 했지만 그것은 모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이었고 비밀을 묻어두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성이는 다시 한번 과거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문은 결코 닫힌 적이 없었고 이제는 더 큰 소리로 그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성공한 이사장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여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재단의 후계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단호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재는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경영학과 재무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회사 서류와 자료를 밤새 검토하며 숫자와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나치다라고 했지만 성재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처음엔 그를 회장의 아들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문제도 귀찮아하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본부장님은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재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는 단순히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성재가 처음 지은호를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때 느껴진 인상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소했고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고 손끝은 섬세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종종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성실함과 조용한 미소가 그를 다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사리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고백한다면 가문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재단의 후계자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집안 어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재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먼 길을 택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회사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버지 박진석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은호에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성재는 종종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그래야 그녀를 지킬 수 있어. 그는 회사에서의 성취를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은호의 살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 늦은 밤까지 가게를 닫지 못하는 모습은 그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재의 결심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넘어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가문 안에서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위치까지 모두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하겠다. 이 장은 성재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준비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았고 언젠가 은호를 향해 나아갈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은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성희는 조급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아들 박성재가 점점 은호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가 잠시 흥미를 느끼는 정도라면 곧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비밀이었고 평생 묻어두어야 할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비밀이 다시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비밀은 드러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단순히 아들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성재에게 먼저 털어놓아야 한다. 충격을 주더라도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성희는 성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조명이 낮게 드리워진 방 안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성재는 단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연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 아이 지은호 사실은 내 동생이다. 그 순간 성재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란다. 은호는 내 딸이다. 내 동생이다. 그 말은 곧 벽이 되어 성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새워 일했던 것도,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도 결국 은호와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혈연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은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금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정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은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배신하는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갈래 길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너와 은호가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거다. 성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은호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이성과 포기할 수 없다는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랑과 혈연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단순히 현실의 벽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 되었고 그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은호를 향한 애정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재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갈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매일같이 흔들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때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도착하는 지강호의 협박 메시지, 낮마다 이어지는 고성희의 간섭, 그리고 틈틈이 다가오는 성재의 진심 어린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강호는 집요했습니다. 가게 명에 넘겨라.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다라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짧고 무례한 글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왜곡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밤늦게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리운 그림자가 유리창 너머로 비칠 때면 은호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서움에 몸이 떨렸지만 손님 앞에서는 언제나 똑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해 보이려 했지만 속은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자신의 방법대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과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은호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집에 들어가는지, 카페를 나설 때 누구와 마주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으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와 성재는 갈라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굳은 결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반대가 강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은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건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성재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는 카페를 찾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해도 무심한 척 거리를 두려 해도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때로는 담담한 말투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은호가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고성희의 압박은 점점 더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재의 고백은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재의 따뜻한 말투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고성희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호는 카페 불을 끄고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짙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어머니의 반대도 가문의 압박도 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은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은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과거의 비밀을 감추려 집착했고 성재는 미래의 사랑을 지키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움직였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감정의 부딪힘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과거의 죄책감, 그리고 사랑의 진실이 한데 뒤엉킨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이 장면은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갈라놓으려는 자와 이어지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 그들의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누구의 선택이 진실을 지킬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얽힌 운명이 곧 폭풍처럼 터져나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